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에서 상담 분과 관련 연구와 여러 활동들을 담당하고 있는 이신영 목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목실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산에 있는 브릿지 상담센터에서 또 상담 사역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은 크게 세 가지 과로 구분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의대생을 교육하는 의학과가 있고요. 그리고 간호 인력을 전문적으로 배출하는 간호학과, 그리고 치위생학과. 치과에 가시면 이렇게 스케일링도 해주고 치과에서 일하는 간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인력들도 이렇게 교육하는 세 가지 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꼭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하는 의학과, 의사 될 친구들만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관계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겠죠. 인간관계 형성이 청소년들한테 앞으로 중요한 주제가 되겠느냐.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인간관계? 친구관계 좋으면 그만 아닌가요? 부모님들도 그거 못하는 애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대학에서, 특별히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대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이 대학생들을 보면 이 청소년들의 과거가 보이고 지금 청소년들의 한 짧게는 2, 3년, 길게는 5, 6년 후의 미래가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예측을 해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관계 문제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대학 생활에 적응도 안 되고, 대학 생활에 적응이 안 된다는 거는 후에 사회생활이 적응이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염두에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인간관계, 관계 형성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쭉 만나보는데요. 이 대학생들이 관계 형성에 참 어려움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학생 상담센터나 여러 교목실이나 이런 데 와서 굉장히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많이 호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대체 인간관계를 이렇게 서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할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들이 경험이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졌을 때, 어려운 인간관계일 때 이 인간관계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경험이나 이런 방식들을 이렇게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굉장히 인간관계가 서툴고 어려울 수밖에 없던 거죠. 이 청소년기의 우리 학생들은 보통 이 또래 집단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래 집단은 친구, 선후배 이런 관계들인데요. 이런 또래 집단에서의 그런 친밀한 인간관계를 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접촉면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안 다니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한쪽에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교회에 다니면 예전에 이렇게 교제도 많고 이렇게 관계도 많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여러 활동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곳이 되고 이런 활동들이 점점 소규모화되고, 소규모화되는 것과 더불어 점점 수련회나 이런 것도 보시면 출퇴근을 하죠. 제가 청년 사역을 2011년도 이렇게 한참 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대학생들이 수련회를 출퇴근한다 그랬어요. 대학생 직장인들이. 그래서 직장에 갔다가, 학교에 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집회를 하고 아침에 다시 나가는 이런 풍토가 참 많았는데, 요즘 2015년, 16년 이후에는 청소년들 수련회에서도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게 출퇴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학원을 가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접촉면들이 교회에서도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일반적인 누구나 다 아실 수 있는 얘기들로 좀 돌아가 볼까요? 요즘은 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요, 아주 해결 방법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학폭위에 신고합니다. 학폭위에 신고하고 그 신고한 것들로 뭔가 판단들이 내려지길 기다리고 본인들이 그런 분쟁이나 싸움이나 이런 인간관계에서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이들이 와서 개입해서 이걸 강제적으로 해결해주는 이런 방식들이 아주 익숙한 거죠. 뭐 단편적으로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이제 3학년에 올라가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뭐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급식 먹으려고 이렇게 서 있다가 그냥 뭐 친구를 이렇게 좀 밀고 쳤나 봐요.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학폭에 신고가 들어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아빠가 상담사지만 뭐 부모들이 뭐 가가지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제가 저희 아이의 상황을 겪으면서 이게 단순히 초등학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청소년들도 그냥 요즘은 문제가 생기면 학폭위로 갑니다. 그래서 학폭위에서 해결하고요. 학생과에서 해결하는 이런 형태로 모든 일들이 해결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관계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이 문제들을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해서 해결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려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개입해서 그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주는 이런 것들에 많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인간관계에 많이 서툴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학습되다 보니까 이제 인간관계에 서툴러지는 거죠. 인간관계에 서툴러진다는 걸 조금 더 쉽게 비유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근육을 많이 쓰다가 근육을 안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근육은 퇴화돼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뭐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하면 병원에서 또 진단하실 때 초기에는 움직이지 마시고 상황을 좀 지켜보시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는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주세요 라는 그런 진단을 받은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대인관계, 인간관계도 우리가 지금 인간관계에 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근육이 굉장히 퇴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학교에서 짜여진 시간에 살고 짜여진 어떤 관계 속에서 짜여진 그런 생활 반경을 갖고 우리 친구들이 살다 보니까 이 인간관계를 해낼 수 있는 근육의 힘이 그만큼 발달되지 못한 상태로 성인의 과정인 대학생과 일반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 관계의 근육을 키우는 것,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될 거고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관계의, 인간관계의 근육, 이 힘을 길러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분이 정서 지원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